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조 원대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은 규탄 대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포럼을 열고 지역 산업에 적용할 피지컬 AI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 농기계, 그린바이오 중심의 특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1조 원대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도의회는 규탄 대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1조 2천억 원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핵융합 연구시설. 전북도는 새만금 첨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업 대상지는 전남 나주가 선정됐습니다. 부지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도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청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소송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군산시의회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이 배제된 것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대전의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반발이 커진 이유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조건에 맞는 새만금은 탈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주시가 제안한 후보지의 경우 전체의 86%가 개인 땅으로 매입과 용도 변경을 거쳐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부지 선정이 기본 방향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제안했고 출연금을 통해서 이제 무상 임대를 제안했거든요. 나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부지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지자체 권한이 아니잖아요. 전북도는 공모 단계에서 특정 지역이 고려된 게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심사할 위원회를 꾸려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산업통상부의 인공지능 전환 AX 실증단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국도비 252억 원을 들여 군산 국가산단에서 조선 해양산업의 AI를 접목하는 AX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생산성과 신사업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AX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제조 AI 오픈랩 조성, AX 가상공장 실증 플랫폼 등을 구축합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공정률 37%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4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돼 1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1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은 151헥타르에 2,0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용지가 오늘부터 분양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분양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67필지입니다. 이들 부지는 일반 경쟁 추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변도시의 정주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침수, 집안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정밀조사 없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수변도시 부지의 배수불능 구조와 연약 집안 특성상 침수와 지진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년 빈도 홍수 시 새만금호 수위 상승으로 도시 전체가 침수될 수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정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 협상 지역이 전남 나주로 결정된 데 대해 정치권의 무능과 뒷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는 부지 공모가 1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는데도 공모 발표 이후에야 유치 추진단을 꾸리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전 전략 마련과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가 2026년 교육 지원 사업에 63억을 투입합니다. 시에 따르면 내년 교육 지원 사업으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와 자기신청 장학금,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대학 연계 학과체험형 진로 캠프는 참여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대출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3년 12월 27만 3천 명에서 지난 10월 24만 6천 명으로 2년 동안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대출은 지난해 말 27조 1천억 원에서 올해 2분기 29조 3천억 원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대출은 2019년 6조 9천억 원에서 올 2분기 14조 6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30%가 감소해 농촌형 정주 전략과 기농기촌 연계 등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청년층과 생산 가능 인구도 줄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포럼을 열고 지역 산업에 적용할 피지컬 AI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식품, 농기계, 그린바이오 중심의 특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역할을 나눈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포럼을 열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대중교통 분야의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하고 원광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헬스케어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도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을 하고 AI 시대의 선두적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조 강연을 맡은 정동영 의원실 박승대 보좌관은 피지컬 AI 국가 실증 사업이 전주, 완주, 김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익산이 현대자동차와 연계돼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지도를 보니까 전북에 현대차하고 가장 관계 많은 회사가 있는 곳이 익산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이 많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원광대 임기영 교수는 이탈리아 볼로니아를 예로 들며 농업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첨단 제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스마트팜, 식품 가공, 농기계, 부품, 헬스케어 등을 익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꼽았습니다. 또 전북과 익산이 어느 산업부터 피지컬 AI를 적용할지 정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은 익산이 식품 그린바이오 기반 시설과 피지컬 AI 실증 모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농작업 대행 플랫폼, 데이터 기반 농업 AI 서비스, 전북이 농업 중심 지역임에도 스마트팜 플랫폼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지컬 AI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센서 로봇 제어 기술 등
지역에서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AI 시대에는 단순 개발자 중심이 아닌 AI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교육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피지컬 AI의 분야를 식품과 지능형 농기계 분야로 집중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 독감 환자 발생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겨울에는 유행이 앞당겨지고 5개월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70.9명, 5주 전부터 올겨울 유행 기준을 이미 넘겼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8년 만에 폭증 양상을 보인 지난 겨울과 비교해도 2주째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4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인 러스하우스 17호점이 완공됐습니다. 이리동 로타리클럽은 외헌들은 오늘 17호점 준공식을 열고 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7호점은 19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8,500만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습니다. 한편 건축비는 클럽 회원들의 후원과 재능기부, 시 보조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익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1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77명은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등 사회활동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336명의 청년에게 제도약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시는 12월 5일부터 내년 참여자로 130명을 모집합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자녀 이상 가구는 월 30제곱미터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제2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수산시설을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와 수산단체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틀간 인천 온진군과 보령시 수산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신시도 어촌체험마을과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수산물 유통과 가공체계 등을 확인하고 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수산 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중앙동 치킨로드 7개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들 매장에서 익산 지역사랑 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기존 인센티브 13%에 정책지원금 10%, 환급금 5%를 합한 최대 2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장마다 맥주 3병 1만 원 이벤트와 매장 식사 시 5에서 10% 할인 등을 따로 진행합니다. 또 매장 7개 사서 모두 도장을 받으면 익산 관광 마스코트인 마룡 인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개장 한 달 만에 이용객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지난달 24일 개장한 이후 미취학 아동 등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자연교육과 여가생활 쉼터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체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31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경쟁률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700명 모집에 3,726명 지원에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학년도에 1.06대 1, 올해 1.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경쟁률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한명 시위를 열고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원광대병원과 칭다오 시립병원이 학술 공유와 의료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원광대학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칭다오시 시립병원 한위 부원장과 정리쿤 의생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최신 수술 기법 사례 공유와 희귀 안과 질환과 망막 치료 전략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공동 연구와 임상 데이터 공유 등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두 기관은 작년 첫 심포지엄 개최 이후로 공동진료 기반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관광 확대 등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를 통해 세계 속 관광도시 도약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 인지도 강화를 위해 익산 바로 알기 팸투어를 운영합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10명이 참여해 익산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지원을 직접 체험하고 SNS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들은 고스락과 황등석산 전망대, 함라 떡볶이 축제, 세계 유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도서관 앱이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익산시 도서관 앱은 이달 출시 이후 빠르게 이용자가 늘면서 앱스토어 기준 도서 인기 앱 순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누리집에서만 가능했던 희망도서 신청과 문화 프로그램 수강 신청 등 핵심 기능이 앱에 담기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가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도시 우수 사례 기후대응도시숲 분야에서 유천 생태습지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유천 생태습지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통해 생태 기반을 마련한 곳으로 생태 환경과 숲의 기능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유천 생태습지에 1헥타르 규모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이영훈 교수가 글로벌 최상위 과학자에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세계적 연구 논문 출판사인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올해 글로벌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상위 2% 과학자는 22개의 과학 분야와 174개 세부 분야에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미성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미성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익산시 미륵산 봉사단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륵산 봉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 보수와 도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북은 대체로 맑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도 맑겠으며 파도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